안녕하세요. 국어생각학원 이평천 원장입니다. 저희 국어생각학원이 2021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 평천교육 법인학원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역시 대표이사를 맡게 됐고요.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월 1차 확산과 지난 8월 2차 확산 때 잘 견뎌낸 것처럼 이번 12월부터 시작되던 겨울 3차 확산 때도 우리는 잘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학원에서도 방역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아주 열렬한 학구열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잘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12월 달은 한창 설명회도 많이 하고요. 학부모님들, 학생들 학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즌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설명회가 모든 설명회가 다 취소가 됐고요. 학원의 방역 3단계 조치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으로 하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모든 수업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원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국어생각학원에 새롭게 관심을 갖고 수업을 듣고자 하는 그런 대기생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대기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국어생각 설명회는 크게 일부의 입시생각, 2022학년도부터 변화하는 큰 수능을 비롯해서 입시제도에서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한 변화된 흐름들을 잡아주는 입시생각과 저희 국어생각에 오면 국어와 논술을 비롯해서 많은 과목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각 학년별로 연관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국어생각으로 나눠져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 함께 참여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어생각 겨울방학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부 입시 생각 설명회입니다. 저희 고등부 입시 설명회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2021학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대입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설명회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찾아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정시에서 수능이 과목별로 어떠한 특성이 변화가 생기는지 이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내신 학종의 변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네 번째로는 논술이 축소되는 거, 그리고 적성고사 폐지된다는 내용의 이야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고1, 2, 3 친구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학은 크게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눠지죠. 수시 전형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 종합 전형, 학종이라고 합니다.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이렇게 있는데요. 특기자 전형은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죠. 소수이기 때문에 일단 열외로 하고 크게 보면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 학종, 그리고 논술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당연히 수능 점수로 가는 거겠죠. 2021학년도까지 대입 전형 비율을 살펴보면요. 거의 수시가 80%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시는 20%밖에 안 뽑아. 이런 말씀도 많이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1 때부터 내신, 학교 내신 대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죠.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통계 자료나 어떤 발표 자료를 교육부에서 하는 걸 보면요.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들을 잘 끄집어서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전국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의 평균이에요. 저 지방대까지 다 합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대까지 다 합친 전국 평균이 수시가 80%고 정시가 20%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통계 오류를 한번 저희가 서울 시내 15개 대학으로 한정시켜서 통계 자료를 다시 뽑아봤어요. 자, 서울 상위 15개 대학 평균으로 좁히게 되면 2021학년도까지도 수시가 70%입니다. 정시가 30%예요. 여기에 또 수시에서 교과나 학종에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 있죠. 그런 인원은 정시에서 충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 비중은 30%보다 살짝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 상위 15개 대학 평균과 전국 대학 평균이 다르죠. 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럼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부터
수시를 60%로 축소하고 정시를 40%로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리고 대학들이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수시가 60%좀 줄고 정시가 40% 정도로 늘어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큰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전국 평균이에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정시가 40%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상위 15개 대학, 서울 상위 15개 대학 평균으로 또 좁혀서 들어가면 앞서 21학년도까지 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정시 비중이 높아졌던 것처럼 수능에 별표를 쳐놨죠. 수능의 선발 인원이 50%, 거의 절반에 가깝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 대학에서 발표를 한 4월 달쯤에 할 겁니다. 매년 봄에 하는데 서울대를 출발로 해서 연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다 이렇게 차례대로 입시 전형에 대해서 이제 당해 연도를 발표를 해요. 그거 한번 보시면 거의 정시, 수능으로 대학 가는 비율이 50% 가깝게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비율이 30% 수준이다? 40% 수준이다? 아니에요. 2020학년도 15개 주요 대학 정시 정원이 40%가 이상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수능에 대한 차지하는 생각하는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는 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다음 그래프는 학생 수 변화입니다. 우리가 대입 변화에서 최근에 아주 그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절대적인 인구 감소, 그리고 학생 수 변화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죠.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2020학년도부터 급감했어요. 그리고 2022학년도 보시면 살짝 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에 40만 명대입니다. 자, 이 인구가, 아이들의 인구가 학생 수가 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내신에 혹은 정시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수치를 예상은 보시면 알겠으니까.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대입 경쟁률은 당연히 낮아집니다. 경쟁률은 낮아져요. 그러나 내신 관리에는 어렵습니다. 내신을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우리 아이들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해요. 왜냐하면 자,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내신에서 1등급 비율이, 자, 이 보세요. 1등급과 2등급이 나와 있는데요. 1등급은 4%, 2등급은 11% 안에 들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자, 1등급은 4%. 예를 들어서 523명, 고3 학생이에요. 고3 학생이 523명인 학교, 고2가 387명이고요. 고1은 340명입니다. 어느 특정한 학교를 학생 수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보시면 523명일 때는 1등급이 되려면 전교 21등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387명일 때는 15명, 340명일 때는 14명으로 줄어들어요. 다시 말하면 1등급 맞기가 쉽다 어렵다?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2등급도 마찬가지. 이 등급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3등급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니까 더 내려갈수록 이 차이가 등급 안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짐을 알 수 있어요. B고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전년 대비 감소 비율이 중요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내신 합격선이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의 1.5등급 안에, 1.8등급 안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어찌됐든 내신을 따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고요. 내신은 지나온 걸 가지고 하는 거고, 수능은 앞으로 있을 시험을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내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학년 정도 되면, 2학년 여름방학 정도까지가 되면 정시로 좀 더 비중을 가야 될지, 아니면 내신을 끝까지 고3 때까지 챙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상담 후에 결정을 내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2022학년도부터는 수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죠? 수능과 수시에서도 일부 논술,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다시피 20학년도 이전 영어,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됐었죠. 21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2학년도에부터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제2외국어, 그리고 한문도 절대평가가 돼요. 지금 고3 학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된 이후로 수학, 국어, 탐구 영역이 어때요? 비중이 더 높아졌죠. 난이도도 올라갔고요. 국어 같은 경우. 제2외국어까지 절대평가가 된다. 제2외국어를 사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이제는 힘든 거죠. 그죠? 제2외국어를 사탐으로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사탐을 제2 외국어로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타 과목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EBS 연계율이 70%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위아래.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나올 때는 78%까지 나왔었는데요. 이제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어를 예를 들면 50% 이하로 수능에서 EBS 연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낯선 지문, 낯선 작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승할 것이다. 됐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대폭 간소화되고요. 글자 수가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교사 추천제가 폐지됩니다. 교사 추천서가 폐지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학교에 건전한 비판 내지는 건의사항 이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 밑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주저주저 했던 친구들이 있죠. 이제 목소리를 내도 돼요. 자, 교사 추천제가 폐지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있으나 폐지되기는 어렵고요. 축소하는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적성고사가 폐지됩니다. 논술 전환 비중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 이상이다, 뭐 40%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40% 이상, 50% 가깝게 수능의 비율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요. 정시에 대한 대비 더 강화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약화될 전망이에요. 논술이나 교과 전형에서. 그래서 수능 내신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둔다라는 거고요. 출제 범위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만 할게요. 국어학원이니까. 자, 국어는 독서와 문학 그리고 화법, 이 독서와 문학이 공통으로 보고요. 30문항이. 나머지 15문제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형 시험을 본다 이런 얘기죠. 수학도 수원수투는 공통인데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는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1학년도 수능 이전에는 그냥 문이과 다 할 것 없이 예체능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화법, 작문, 문법 1번부터 15번까지 출제가 됐어요. 5문항 이렇게. 그리고 독서가 16번부터 30번. 뭐 문항의 번호는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15문제가 독서 비문학이라고 하죠.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15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2022학년도부터 선택 과목 빨간색으로 해놨죠. 선택형 이제 시험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수능장에서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냐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시험지를 본다는 얘기죠. 독서와 문학은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보고요. 화법, 작문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보지 않고 화작만 본다는 건데 언어와 매체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 매체는 기존의 문법이라고 보면 돼요. 문법. 그래서 기존의 이 문법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90% 이상이 이 언어 매체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좀 골고루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문법을 못했다, 나는 문법이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화작을 선택하면 유리하고 화작이 조금 어려워야 하는 친구들은 언어 매체, 문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어 매체를 선택하면 좋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해당되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유념하셔야 될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국어생각 친구들은 화작보다는 언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언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여러분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화작 선택할래, 언매 선택할래 라고 2학년 때, 고2 때 물어보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학생들은 화작이 어려울지 언매가 어려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기출문제, 2021학년도 이전 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기출문제는 그동안 쭉 수능에서 화작은 굉장히 쉬웠어요. 쉬웠는데 문법이 어려웠죠. 문법 5문제에서 3점짜리 하나, 그리고 난이도 높은 거 하나, 이렇게 한 2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을 만든. 그죠? 그래서 문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일반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화작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기출문제에서 화작은 쉬웠거든요. 그래서 화법, 작문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점수를 기존처럼 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문법은 어려워. 언매는 문법이래. 그래서 언매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 문법에 해당하는 5문항이 있죠. 이걸 화작으로 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문법이 빠지니까. 그러면
이 문법 5문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3점짜리와 또 오답률 높았던 문항 2개, 3개 정도 되는 그 난이도로 화작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계시나요? 그러면 5문항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어요? 쉬운 문제가 나오겠어요? 화작이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화작은 화법작문 어렵게 문제 내면요, 선생님도 잘 못 풀어요. 참고하세요. 자, 언어 매체를 봅니다. 그러면 언어 매체는 문법이란 얘기인데, 이 문법은 자, 기존의 요 난이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5문항은. 그러면 10문항이 추가가 되는데, 이 10문항은 기존의 화법 작문 난이도에 맞춰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쪽은 배우면 배운 만큼 답이 정직하게 실력이 향상되는데, 화작은 글쎄요, 이 화작은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많이 공부한다고 잘 맞추고 뭐 조금 공부한다고 못 맞추고 이런 영역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도 좀 어려울 거고, 내신에서. 그래서 언매를 선택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팁이라면 팁입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나 문학의 중요성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화법, 언매에 대한 이야기는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학도 변화가 생기는데 저희 수학생각이 따로 있고요. 저희 수학생각 원장님께서 설명에 따로 하실 거니까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평가 과목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2외국어 한문까지도 절대평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BS 연결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 탐구 과목을 대체 가능한 그런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2019학년도까지. 그러나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힘들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아랍어 제2외국어 선택해서 등급 따려고 했던 친구들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가 폐지된다. 학교장 추천서 이런 거 폐지된다라는 거고요. 자기소개서 500자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성적 보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면접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냥 내신 잘 보는 친구들은 교과나 학종으로 대학에서 뽑겠다는 거고, 아니면 수능 잘 봐서 와, 정시로 와, 이런 얘기입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자, 학종에 대해서도 뭐 소논문 활동 미기재됩니다. 학생부의 모든 활동에 미기재가 되고요. 자율동아리도 기재 동아리 학년단 1개로 제한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뭐 무슨 동아리 활동했으면 요 정도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은 미제공되고요. 봉사활동도 특기사항은 삭제되지만 봉사활동 시청 현행대로 입력이 가능해요. 그러나 글쎄 이렇게 봉사활동이 많이 반영될지는 조금 미지수고요. 방과 후 학교도 한때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학생부 미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글자 수도 보시면 여기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논술이 축소됩니다. 폐지라는 것보다는 축소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적성고사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는데 적성고사는 한 4, 5등, 6등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적성을 그동안 봤었죠. 가천대, 삼육대 뭐 이런 데들이 조금 적성으로 재미를 봤던 대학들이고요. 서경대, 뭐 한신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수원대 가까운 데 있죠. 한성대나 뭐 홍대 세종, 산업기술대, 뭐 과학대로 바뀌었지 이름이. 과학. 이 적성고사가 인원이, 그런데 적성고사를 폐지하면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시 인원을 좀 늘리고요. 수능으로 뽑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논술로 일부 전환시키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고려대 세종, 수원대, 가천대는 논술로 전환하여 뽑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총 1711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좀 중위권 친구들, 약간 중위권 친구들은 이런 논술로 대학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논술은 폐지하기는 어렵고요. 축소에도 도전 가치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논술이 교과과정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폐지를 하자라는 거고요. 논술을 국어에서, 아까 화법 작문이 있었죠. 장문에서 국어 수업을 통해서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논술과 장문의 차이점은 논술은 300자 이상, 장문은 300자 이하 글쓰기를 장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글 쓰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짧은 글. 네, 끝으로 우리 고등학교 1, 3학년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 앞서 쭉 보셨던 것처럼 수시로도 대학을 가고요. 정시로도 대학을 갑니다. 수시에서 논술 전형도 소수이긴 하지만 힘들겠지만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1, 2학년 때 내신이 조금 안 나온 친구들 어떡할 거냐? 뭐 포기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신이 1등급, 2등급 정도까지 이제 그러면 11%, 300명 기준에서 33명
조금 너그럽게 해서 40등 안에, 전교에서 문이과 합쳐서 40등 안에 들어야 그래도 웬만큼 수시를 활용해서 교과든 학종이든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신을 조금 망쳤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수능 공부하면 됩니다. 수능 공부. 그런데 요즘에 또 내신도 수능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신 시험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신 공부 겸 수능 공부 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격차가 생기지 않아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래서 국어다 그러면 국어를 수능 공부를 평상시에 열심히 하면서 내신 때는 1학기 중간, 2학기 중간, 뭐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 이렇게 내신 기간에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내신 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내신 잘 나오는 친구들도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부. 그래서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 국어생각에서는 8개월 동안 수능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고1은 터닫기, 고2는 다지기, 고3은 마무리. 그리고 내신 대비는 4주에서 5주 정도 한번 내신 대비할 때 학교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연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알죠.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입시 생각, 대입시의 변화, 특히 2022학년도부터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큰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2부에서 저희 국어생각학원이 어떻게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 수업이 진행되는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2 친구들은 1년 동안 수능 국어 다지기 정규 수업을 듣게 됩니다. 1학년 때는 터닫기, 수능국어 터닫기 시리즈 쭉 공부했었죠. 기본적인 개념과 내신 위주로 갔다면 2학년 때는 심화과정입니다. 심화과정. 물론 1학년 때 못 들었던 친구들도 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고3 과정을 고3 재수생 쓰던 그 교재를 제가 올려서 저희 국어생각학원에서 심화과정을 선행으로 하는 겁니다. 고3이 되기 전에 교과서나 수능 과정을 다 끝내놔야 고3 올라가서 편하네요. 그래서 다지기 교재는 전부 다 고3 평가원 시험이나 수능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중에 오답률도 높은 것들 위주로 유형별로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월별로 살펴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현대문학 그리고 고전문학, 고전시가, 특히 고전시가 다지기, 고전 가사 다지기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긴 삼인고, 송민고 뭐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규원가 그런 긴 작품들 전문을 다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3월달에 하는데요. 거기서 다 나와요. 고전 작품은. 그래서 현대문학, 고전문학 다지기 열심히 잘 듣고 그 다음에 7, 8월달 방학 시즌입니다. 이 방학 시즌 때는 언매, 언어와 매체나 화법 작문을 공부를 합니다. 보통 2학기 때 언매, 화작, 내신도 나오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언매와 화작을 마스터하고요. 9월, 12월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사이에 독서입니다. 뭐 최근 다 아시겠지만 비문학 독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2학기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학기는 중간기말 빼면 공부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학기에 비해서. 그래서 2학기 때는 독서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맞어요. 1월 달부터 열심히 해서 12월 말까지 잘 끝낸 후에 내년 고3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내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1학년 때 해봤던 친구들은 다 알겠죠.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총 4번의 시험이 2학년 때 치러집니다. 4주에서 5주 정도 내신 대비 특강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학교별로 분반 수업이 진행됩니다. 정규반은 수능 수업은 학교와 상관없이 다 들을 수가 있고요. 내신 때는 학교별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외부 지문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부 지문과 학교 프린트까지도 다 수업을 진행을 해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난이도가 1학년 때 내신 난이도에 비해서 2학년 역시 모의고사 난이도는 높아지지만 내신 시험에 각 학교별 내신 시험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최근 흐름에 맞춰서 정시 수능 흐름에 맞춰서 1, 2학년 내신 국어 시험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좀 쉬웠던 학교들이 올해 갑자기 어렵게 내서 학생들이 많이 좀 곤란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준비하면 잘 볼 수가 있어요. 2학기 때도 역시 4주 내지 5주 정도 내신 대비 특강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1학기 때는 주로 문학 위주로 하면 거의 대부분 학교가 문학을 합니다. 2학기 때는 독서나 화작, 언매 뭐 이런 쪽으로 선택 과목 이 학교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요. 역시 외부 지문이나 각 학교 프린트들도 진행을 해줍니다. 저희 국어생각학원은 각 학교별로 담당 선생님들이 다 계셔서요. 내신 대비는 그동안 뭐 선배들도 다 했고 여러분도 한 친구들 열심히 잘 했죠. 좋은 성과 얻고 있어서
뭐 지역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2, 3학년 총 10회 응시에서 내신 평점으로 내년에 3학년 1학기 때 중간기말까지 합쳐서 총 10회 응시한 걸로 교과나 학종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수능 정규 수업을 잘 들어야 내신 때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 수능 수업 꼭 챙겨서 잘 듣기 바랍니다. 자, 2학기 때 내신 때 국어 2과목씩을 대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1학기 말고 2학기 때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은 1학기 때 하는데요. 2학기 때는 독서와 언매, 뭐 독서와 화작 이렇게 시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과목으로 나눠서 시험을 따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로 합쳐서 시험을 보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거는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학교별 간담회 같은 거는 보통 3월 달 정도에 해요. 4월 달에 내신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설명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3월 말 이때쯤에 시험 대비 학교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뭐 좀 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국어생각 블로그에 오시면 학교별 2학년 그 내신 분석서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와 정시 2학년은 이 수시와 정시 사이에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사이에 밸런스를 가장 잘 맞춰야 될 시기예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고2가 되면 고2가 전국적으로 공부를 가장 안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학년은 당연히 고3이고요. 그 다음이 고1이에요. 고1이 더 열심히 해요. 고2 때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다 뭐다 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국의 평균을 보면 고2 친구들은 공부를 가장 못해요. 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자, 그런데 우리 국어생각 재원생들은 이때가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고2 때 다른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고 있을 때 조금만 더 부지런히 열심히 1년을 보내면 고3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아주 편안해져요. 그래서 고2 때 열심히 한 그 학년이 고3 이후에 그 입결이라고 하죠. 대입시 결과가 좋고요. 고2 때 좀 얘네 좀 힘들다, 좀 산만하다 하는 친구들은 고3 나중에 대입 결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이런 것들도 경험상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2 올라가는 친구들 1학년 때의 그 긴장감보다도 더 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내신과 수능과 논술은 3학년 때 하면 되니까 내신하고 수능 준비 열심히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학년 때 수능 준비를 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3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고 하면서 덜컥 겁을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부. 자, 왜냐하면 최근에 수능 국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죠.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 국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저학년 때, 초중등 학교 때, 또 고1 때까지만 해도 국어를 그렇게 혼자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더러 학원을 다니지 않고. 과학이나 수학이나 뭐 이런 영어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요.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됐기 때문에 입시 생각에서 말씀드렸지만 별 변별력이 없고, 그렇다면 이제 수학인데, 수학은 주 뭐 이틀, 3일을 가잖아요. 국어는 주 뭐 한 번만 와도 되는데, 수학에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얻는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를 보면 2021학년도 수능입니다. 본 지 얼마 안 됐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데이터를 올려서 그걸 바탕으로 보면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맞은 친구들은 표준점수 대학을 가니까 등급 말고 표준점수를 보면 131점이에요. 1등급 컷입니다. 1등급 컷. 원점수가 아니라 이제 표준점수로. 자, 그리고 수학, 가형, 나형을 보면 수학도 130점, 1등급 컷이, 나형도 131점. 얼추 국어와 수학의 난이도를 1등급 컷을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통계에는 오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오류가 있느냐. 밑에 한번 보시면 이 1등급 컷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국어를 원점수로 만점, 100점 맞은 친구와 수학 100점 맞았을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표준점수, 원점수로 만점자가 표준점수 만점이 144점입니다. 144점. 그런데 수학은 137점이에요. 100점 다 맞아도. 가형, 나형은 마찬가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1등급 컷은 비슷한데 위로 올라가서 100점까지 가까이 갈수록 표준점수 차이가 수학보다 국어가 훨씬 높아요. 만점 맞은 친구들은 7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표준점수 7점이 나중에 또 대입시에서는 거의 10점 차이가 나요. 10점 차이 정도가. 그래서 국어가 변별력을 갖추고 있고 굉장히 수능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표점으로 대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등급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고요. 표준 점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 열심히 잘 한 친구들이, 국어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이 대학을 좋은 학교, 좋은 과를 가요. 그래서 국어까지 잘하는 초상위권이 있고 국어만 못하는
그냥 상위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국어, 내신,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까지도 국어 난이도가 높게 최근에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영어 절대평가로 인한 풍선 효과입니다. 영어 절대평가로 인한 풍선 효과.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영어의 비중이 굉장히 떨어졌죠. 내신은 해야 되겠지만 수능에서는 뭐 거의 절대평가의 위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많이 줄었고요. 그만큼 국어가 중요시 여겨지겠죠. 또 하나는 의사소통이 요즘에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층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모국어에 대한 사용 능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교육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의지인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더해지면 EBS 반영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데 있습니다. EBS 반영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국어 같은 경우 낯선 지문, 낯선 작품이 더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난이도가 높아진 과목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죠.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어생각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이 국어를 잘 보게 된다면 평균 점수가 훨씬 높죠. 그래서 대학 진학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 난이도는 당분간 앞으로도 난이도가 하향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향되지는 않고 굉장히 난이도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자, 어려워진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업 구성은 수능 수업은 수능 국어 다지기 시리즈가 1년 동안 간다고 그랬죠. 총 3시간 수업인데요. 그 중에 2시간 30분 정도 수업을 제가 진행하고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 바는 또 다른 선생님이 진행할 겁니다. 어항 복수 테스트, 훈련도감이라고 하죠. 복수 테스트를. 이 테스트가 한 20분, 3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늘 해왔던 겁니다.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 다만 교재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내용이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 그것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어생각학원 고2 시간표입니다. 수지와 광교, 반이 꽤 많죠. 꽤 많아졌습니다. 반별로 마감이 되는 반도 있고요. 마감 직전인 반들도 있으니까 시간표 잠시 멈춤하시고 기록을 하신 다음에 기존 재원생 친구들은 그대로 다니면 되고요. 새로 오실 친구들 혹시 또 재원생이라 하더라도 반을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시간표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시간표는 국어생각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수능 정규 수업을 잘 들어야 내신도 오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내신 시험이 학교별로 어려워졌다고 그랬죠?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수능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수능 난이도가 어때요?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도 수능형으로 출제할 때 난이도를 높은 문제를 출제하겠죠. 저희 국어생각 친구들이 내신까지도 잘 보는 이유가 매주 정규 수업 들으면서 날저기, 어항, 그 다음에 자원급제라고 하는 주간 과제물 있죠?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실제로 홍천고등학교 2학년 한 선배가 1학기 중간고사 때 4등급 정도 됐어요. 학원에 오기 전에. 2학기 때 3등급, 중간 때. 2학기 기말고사 때 1등급을 받았습니다. 홍천고 국어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거기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열심히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잘하고 정규 수업을 잘 들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승곡선, 내신 등급의 상승곡선을 그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더 열심히 하시고 잘했던 친구 자만하지 마시고요. 못해 좀 안 나왔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꾸준히 정규 수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신, 온라인 설명회 듣고 계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국어생각 저희 학원 제 4기생들입니다. 4기생들이고요. 내년에 이제 고3이 될 텐데, 그죠? 내후년 지금 고3 반수를 저희가 쭉 한번 봤어요. 봤더니 2020년도에 1개 반, 2021학년도에 3개 반,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이제 광교까지 해서 10개 반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16개 반 정도 됩니다. 점차 많이 성장하고 있고 고3이 선배들처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선배들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3학년 가서도 마무리 종강 때까지 끝까지 나와서 수업 들은 친구들이 다 잘 됐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어의 힘으로 장학금 받고 대학을 가야 되겠죠? 대학은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장학금 받고 간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자,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인데 저희가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고 입출입 당연히 학원은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그 출석부가 다 있고 연락처도 다 있거든요. 그냥 출석 체크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방역 차원에서 정부가 3단계를 실시를 한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시대가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다 맞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현장 강의를 할 때도 있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부 한두 명, 전체 통틀어서 한두 명 정도 온라인으로 했을 때
애가 너무 열심히 안 한다라고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온라인 할 때는 좀 쉬었다 올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말리지 않습니다. 말리지 않아요. 저도 학부모된 입장으로서 우리 애들 집에서 다른 학원이나 학교 그 온라인 수업을 뭐 아주 그냥 현장 강의보다 열심히 듣지 않는 경우에는 좀 속상한 경우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냥 수업을 듣지 않고 흘러가 버리면 그걸 나중에 다시 복구하기는 힘들어요. 하루를 잃어버리면 그 하루를 되찾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한 달, 두 달을 혼자서 공부하거나 쉬어버리면요, 거기에 대한 공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수업으로 현장 강의와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라이브 비대면 수업은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비대면 수업이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준비하는 거나 수업을 진행하는데 애들도 없고 뭐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수업을 한다는데 보통 2.5배 현장 강의 진행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저희 학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고요. 저희가 지난 1차 확산, 2차 확산,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 3차 확산 때도 모든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수업 다 잘 해주셨고요.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해주셔서 수업에 누수가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혹시나 이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희 국어생각학원은 현장 강의 못지않게 신경 써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대학을 가라는 마지막 멘트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모두가 스카이대를 갈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스카이대 가면 뭐 좋긴 하겠죠. 그래도 모두가 갈 수 없어요. 정원이 있으니까. 하지만 각자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되는 대학을 가면 행복해지겠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국어생각에서 많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수학생각, 영어생각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좀 생동감도 떨어지고 한데요. 다음에 좀 코로나 상황이 잘 풀려서 오프라인에서 부모님들 직접 모시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학생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